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임지연입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 자격증 프로그램 새롭게 전해드리죠. 매주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자, 먼저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잡아라 자격증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자격증 소식과 또 트렌드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공무원 수험신문 고시위크의 김민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시위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진행 맡고 또 정보 전해드리면서 눈여겨봤던 자격증 많거든요. 네.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주 씨 기대가 큰 만큼 네. 궁금한 내용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먼저 지난달이죠. 8월 28일에 제50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공지한 최소 합격 인원인 850명보다 67명 많은 917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는 전년도 합격자 886년 대비 31명 증원된 인원이었고요. 네. 2차 시험 합격률은 32.3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가 크게 늘어서 지난해 39%보다는 다소 하락한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7세로 지난해와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네. 합격자 중에는 26세가 17.8%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어서 25세가 15.3%, 27세가 14%, 28세가 11.7%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별 분포에 보면은 남성이 683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는데요. 여성은 25.5%로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이 216명 합격해서 전체 합격자 중에서 24.4%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올해 과목별 부분 합격자는 1,1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목 수별 합격 인원은 한 과목은 414명, 두 과목은 331명, 그리고 세 과목은 250명, 네 과목은 132명 등이었습니다. 이들 부분 합격자들은요, 자신들이 합격한 과목에 한해서 내년도 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네. 참고로요, 지난해 부분 합격자의 최종 합격률은 72%였는데 특히나 네 과목 부분 합격자의 합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96.8%에 달했습니다. 네. 네. 한편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전체 평균 점수는 56.97점인데요. 지난해 63.97점에 비해서 7점 하락했습니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평가했던 재무관리 및 세법은 각각 전년 대비 11.95점, 11.31점이나 각각 하락했고요. 과목별 평균 점수는 원가회계 60.76점, 회계감사 59.73점, 세법 57.12점, 재무관리 53.90점, 재무회계 53.52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저는 나이 드신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따시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합격자 보니까 연령이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어리네요. 네, 그만큼 또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일찍부터 준비하는구나 싶은데 또 원서 접수 결과가 나온 다른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기자님? 네, 지난 9월 2일에는 행정사 2차 시험 원서 접수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발표에 따르면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올해 행정사 2차 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1,007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단 관계자는 이것은 잠정적인 결과로 추후에 수험생들의 접수 취소를 감안하면은 집계 인원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응시 대상자 1,007명은 지난해 접수 인원 1,704명에 비해서는 40.9% 감소한 수치인데요. 네.
또 시행 첫 해였던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54.8% 감소한 인원입니다. 즉 첫 시행 이후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접수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지원자가 크게 줄은 것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자격 시험을 거친 합격생보다 그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업계 진출했을 때 자격 시험 합격자의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현행 행정사법은 전부 면제 제도를 삭제하고 개정하긴 했지만 경과구 규정을 두어서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역시 일반인 지원자가 다소 감소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출입국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자는 다소 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가 늘어난 분야도 있다는 거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합격자 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행정사는 첫 해였던 13년에는 66,490명, 그리고 14년에는 88,029명으로 총 154,519명을 합격했는데요. 네. 이번 행정사 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330명으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보다는 다소 느슨해진 3.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각 모직별 경쟁률을 보면은 일반 행정사는 3.2대 1, 외국어 번역사는 1.5대 1,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8.6대 1이었고요. 지난해 2차 시험의 각 모직별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일반 행정사는 5.65대 1, 외국어 번역 행정사 1.6대 1, 그리고 기술 행정사 6대 1로 올해는 기술 행정사의 경쟁률만 소폭 늘어났을 뿐 나머지 모집에서는 경쟁률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럼 이 행정사 시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차 시험의 과목들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떻게 다르죠. 구성이 될까요? 1차 시험은 일단 오지 선택형이고 2차 시험은 그 약술을 포함한 논술 문제인데요. 논술이군요. 네, 1차 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지만 2차 시험에서는 공통 과목으로서는 민법, 그리고 행정 절차론, 그리고 사무 관리론을 하고 있고 선택 과목에서는 분야별로는 일반 행정사는 행정사 실무법,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회사실무법, 외국어 번역사는 각 해당 외국어를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목차 구성 및 답안 작성 연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습을 좀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것도 시험자들한테 좀 중요한 정보거든요. 좋게도 절대평가인데요. 일단은 네. 그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면은 합격하는 절대평가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험 일정은 오는 10월 31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되고요. 2차 그리고 합격자는 12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정사 시험 관련 정보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지난번에 이 법원 행시 관련 시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합격자 발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9월 11일에 법원행시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난이도에 있어서 최고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합격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법원행시 1차 면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1차 합격자를 10배수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1차 합격선은 법무 사무직렬의 경우에는 85.833점, 그리고 등기사무는 83.33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합격선은 전년 대비 각각 0.83점과 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몇 명이나 합격했을까요? 이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서 2차 시험에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올해 그 1차 시험 합격 인원은 총 103명이었는데요. 네.
법원 행시가 올해 뽑을 인원은 법원 사무직렬은 8명, 그리고 등기 사무직렬은 2명이라서 추후에 있을 2차 시험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의 성별 분표는 남성이 75명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고요. 여성은 27.2%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령별 현황에서는 30세 이상 합격자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30세 이상 합격자는 총 74명으로 전체 71.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등기사무의 경우 합격자 23명 가운데 21명이 30세 이상의 수험생이었고요. 네. 이번 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23살 법원 사무직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네. 최고령 합격자는 등기사무직렬에서 57세로 확인됐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또 네. 어떤 정보 있을까요? 네, 이들 합격자는 일단 그 10월 30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2차 시험을 진행하고요. 합격자는 12월 1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죠. 면접 시험은 12월 10일,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험 본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자님? 네. 시험 직후 수험생 및 전문가들은요, 형법의 경우에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적 압박이 심했다. 또 한 지문만 몰라도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없는 개수형 문제가 무려 34문항이나 출제되었다. 또 익숙하지 않은 판례 지문들이 출제되어서 난도를 더욱 높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많이 어렵다고 또 후기도 있는데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기자님, 앞으로 있을 자격증 시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9월 19일 시행되는데요. 네. 그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용산공고와 여의도 중학교, 그리고 부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 지역 본부에서만 치러집니다. 네, 올해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는 지난 1차 시험 합격자 662명, 그리고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등을 포함해서 총 1,401명으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인 160명 대비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8대 1보다 보다 높아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감정평가 실무,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 이렇게 3과목으로 각 3문항씩 논술형으로 치러집니다. 3문항씩 괜찮았는데 논술형이었군요. 네.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 어서 합격 기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네요. 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네. 매 과목 40점 이상 혹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님, 감정평가사의 이 합격률, 최종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해 감정평가사 최종 합격자는 185명으로요. 합격률은 18.32%였습니다. 네. 이 같은 경쟁률은 역대 최고 합격률을 경신하는 합격률이었고요. 그 2013년 16.96%의 최고 합격률을 경신했는 거고 2010년에는 2배 가까운 합격률이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지난해 2차 시험의 합격선은 49점으로 2013년보다 2013년이 51.50점보다 2.50점 하락한 것이고요. 최고 득점은 61.50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기자님과 함께 자세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김민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자격증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인기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국가공인 자격증 일부 함께할 전문가, 커리어 전문가 협회 전문위원 박상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두의 자격증 박상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자격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소비자 전문 상담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예전부터 손님은 왕이다. 네, 이런 말씀 많이 고객은 들으셨죠. 왕이다. 네. 네, 하지만 그 제품에 대한 품질, 서비스, AS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이제 소비자 전문 상담사인데요. 최근에 그 2억이 넘는 그 벤츠 승용차를 예. 그 골프채로 네. 부셔서 그 화제가 됐던 네, 일이 봤어요. 있었죠. 방송에 나오고요. 네. 그런 소비자 불만을 갖다가 해소하고 또 피해를 상담하고 모니터링해서 피해자 이제 소비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바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알아볼 자격증은 소비자 전문 상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굉장히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유통하고 물류는 그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측면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뭐 네. 가까운 백화점이나 또 할인점, 마트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네. 점점 더 구매가 네.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 비례해서 2014년도가 이제 한 14% 정도가 이제 신장을 했고요. 네. 또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가 또 두 자릿수 성장을 해서 한 14%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 직구해서 이제 직접 구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 피해를 갖다가 보상하고 상담하고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들의 앞으로 역할은 이제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뭐 홈쇼핑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구매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생겨났고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네.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서비스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과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고 또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상담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이제 전문 인력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증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3년도에 신설된 국가 자격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설됐군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한 얘기해 주시죠. 10여 년 정도 지났죠. 네. 네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구매가 확산되고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된 것은 뭐 불과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그만큼 앞으로의 진로와 또 전망 부분에서 또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판매자가 있고 수많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잘 해결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용하다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 접수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이 네. 오랫동안 없거나 네. 아무런 연락이 없고 반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 고객 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아, 이 기업이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 전문 상담사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이제 그 주요 수행 직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 네.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이제 유통 물류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이 물류와 유통은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10%를 네. 갖고 있고요. 또 고용 비중이 약 20%를 넘는다고 오,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자의 이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우리나라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전문 상담사에 수행하는 직무 역할은 더욱더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불만이라든지 피해 네. 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또 소비자의 의견을 이제 접수해서 모니터링 관리를 또 하시고 또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및 실시한다라든지 또 소비자에 대한 조사 업무, 소비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제 재반 문제라든지 상담, 접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적절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유통이나 물류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네. 진로라든지 전망에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이분들은 이제 소비자 전문 상담사로서의 전망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 그 이 물건을 파는 곳에 나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죠.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해서 장소 구애 없는 이제 구매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이제 이 할인점, 유통점들이 많이 경쟁하다 보니까 네.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각 유통 채널 간에도 소비자 판매 가격이 또 다양하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소비자는 이익이 되지만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 또 이분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이익을 점점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적당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소비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1차 이제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라면 네. 또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업의 이제 이미지 제고와 연결시켜서 기업이 2차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이제 기업에서 이런 분들을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이제 처리해 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소비자 상담 이 상담사의 역할은 그만큼 역할이 이제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다면 네.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흔히 뭐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네. 우리가 이제 유통하면은 이제 리테일, 뭐 네. 로지스틱스 이렇게 구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리테일 그러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또는 편의점, 대형마트라든지 홈쇼핑, 뭐 전통시장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이런 상담사분들이 이제 자격 취득 후에 활동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단체의 관리자로서 이제 자격 취득 후에 활동하실 수 있고 또 기업체의 고객 상담 센터라든지 또 소비자 상담실, 네. 고객 만족실 등에서도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또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도 또 일을 하실 수 있고 네. 소비자 상담원 또 그 한국 소비자원 등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도 이분들이 자격 취득 후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 구제를 요청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언제 시험이 있나요? 시험을 이미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시험은 올해 그 2번에 걸쳐서 1차, 2차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1차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예. 2회차 역시 필기 시험은
지난 8월에 16일에 일단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실기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실기 시험은 올해 10월 3일 날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11월 13일 날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격증에 응시 자격 제한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해지는데 네. 특히나 이 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 나이 좀 있으신 중장년 여성분들께 인기가 좀 좋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격증은 그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단 여성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이 진입을 하시고자 그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반면에 이 소비자 정보학과라든지 네. 소비자 아동학과, 소비자 관련 학과에 전공하신 분이라면 자격 시험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시험 과목은 이제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1차의 필기 시험은 4과목으로 이제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규제 과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비자 관련법, 세 번째는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네 번째는 소비자와 시장 4과목을 치르고요. 실기 시험은 소비자 상담 실무 1과목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관련 과목들을 보니까 전공자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직무가 이제 소비자의 불만 이제 접수 및 모니터링, 피해 상담이기 때문에요. 그런 소비자의 불만과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이제 출제 경향의 하나의 패턴이고요. 네. 또 시장 조사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 출제 경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 기준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조 씨가 늘 궁금해하는 거. 맞아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네, 이것도 그 기존에 그 국가공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다행이네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1차, 2차 공이 그 득점을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고요. 네. 단 과목당 40점 과락 점수가 나오면은 네,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그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일단 뭐 인터넷 소비 문화가 발달돼 있고 많은 소비자와 또 구매자가 있는 만큼 그 피해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이 직업이 상당히 유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인터넷 소비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 국가 공인 자격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더욱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이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상담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고요. 이제 많은 기업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손상과 더불어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 시장에 맞추어서 미래에 좋은 직업으로 거듭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2급 자격, 응시 제한이 없는 2급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네. 3년 이상 활동을 하시면 1급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셔서 1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활동 영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네. 이걸 가지고 우대나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네,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법령상 공무원 시험을 볼 때라든지 그 우대 가산점 제도가 이제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 상담 기구를 설치하게끔 해서 네. 소비자의 불만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피해 상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전담 직원을 고용 배치해라라는 소비자 기본법이 있고요. 네. 우리
우리나라 39개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 그 임용시라든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 시험 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일부 모두의 자격증에서는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고객의 니즈나 만족이 중요시될수록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고생해주신 박상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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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